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들의 그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 단국대 의대 교수인데요. 자, 노 기자, 논란이 되니까 서민 교수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정말입니까? 예. 네,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지 5일 만에 사과 글을 또 다시 한번 올린 건데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열성 지지층을 상대로 환자라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저께 올린 글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게 열성 지지자, 제가 서민 교수가 쓴 말이니까 일단 저도 얘기를 할게요. 문빠라고 칭하했던 것은 기자폭행마저 정당화시키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향한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강 기자, 좀 전에도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바로 저 사진인데 예. 저 모습이 저는 약간 좀 특이하다고 봤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죠? 예,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한눈에 봐도 이제 합성한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제 서민 교수가 울상을 짓는 표정에다가 유승준 씨,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릎 꿇은 유승준 씨의 그 몸을 입힌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눈여겨볼 점이 유승준 씨의 저 사진의 배경인데요. 2015년에 이제 예전에 그 병역기 피해에 대해서 정말 반성한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다가 이제 방송이 끝났으니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욕설을 해가지고 이게 진정한 사과냐라는 진정성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굳이 이 유승준 씨의 그런 그때 방송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 과연 자신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정말 진짜 사과를 위해서 글을 올린 건 아니라 그냥 어떤 희화화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좀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 기자 분석 능력이 대단해요. 아,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사건팀에 있어가지고 사건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좀 말을 덧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 기자가 서민 교수랑 아침 일찍 통화를 좀 해봤죠? 네, 글을 올렸길래 사과를 했다라고 해서 열성 지지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글까지 사과를 한 건가 싶어서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70% 정도의 정상적인 지지자들까지 모두 환자로 몬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될 수 있게 글을 써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잘못 썼다고 사과한 거죠. 열성 지지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못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들 지지자들이 미쳤다. 당신들은 환자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 거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 교수가 사과를 한 그 대상은 다수의 70%의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고 소위 우리가 문빠들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들에게 사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복잡하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과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저 정도는 너무 정말 지나쳤다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꼭 무슨 30%는 그렇고 70%는 안 그렇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쎄 서민 교수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사회인가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렇게 또 울상을 짓는 모습을 합성을 한 걸 보고 저는 강 기자하고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말 한마디 해가지고 저렇게 무릎 꿇는 사진에다가 자기의 울상인, 울부짖는 듯한 그런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놔야 되는가. 아니,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생각이 맞지 않으면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일종의 조리돌림 끝에 이분이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공격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과의 글을 올리게 된 데는, 아무개 등 나의 지인으로부터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는데, 글쎄, 그것이 조언인지 아니면은 당신이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 하는 협박성 조언이었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거보다 더한 말을 해도 보수 진영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는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 속고대죄하는 듯이 울상을 짓고 무릎 꿇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다양성을 가진 사회에서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무서운 사회가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다라는 전 작가님의 말씀에 이어서요. 강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요.
이른바 기자들을 뭐 감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은 노룩뉴스라고요. 노룩뉴스.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얼마 전부터 계속 회자되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예. 좀 됐어요. 근데 김무성 의원의 노룩 패스를 좀 패러디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네. 말 그대로 노룩이란 이름처럼 보지 말아야 할 뉴스를 열거를 하는 건데 어. 그 기준이 사실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들이 만든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기조의 그런 기사일수록 이 순위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그런 기사를 많이 쓴 기자들을 좀 숫자를 세가지고 1등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데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은 직접 그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공유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흔히 은어로 좌표를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표를 찍는다. 예, 그 좌표가 찍히면은 다 지지자들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서 뭐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면서 그 순위 변동을 일으키는 포털 사이트의 순위 변동까지 일으키는 그런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 기자도 저 뭐 지금 말 나왔으니까 저 노룩 뉴스에 노 기자도 혹시 뭐 이름이 오른 적이 있습니까? 기자들끼리는 저거를 매주 돌려보면서 왜 순위가 너 이렇게 낮냐, 높냐 이런 그런 얘기가 얘기를 나올 하는데 정도예요? 저도 뭐 건국일 논란을 좀 비판적으로 양쪽 입장을 담아서 썼는데 저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기자들끼리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참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렇게 속고대죄하는 듯이 울상을 짓고 무릎 꿇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다양성을 가진 사회에서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무서운 사회가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다라는 전 작가님의 말씀에 이어서요. 강병규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요. 이른바 기자들을 뭐 감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은 노룩뉴스라고요. 노룩뉴스.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얼마 전부터 계속 회자되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예. 좀 됐어요. 근데 김무성 의원의 노룩 패스를 좀 패러디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네. 말 그대로 노룩이란 이름처럼 보지 말아야 할 뉴스를 열거를 하는 건데 어. 그 기준이 사실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들이 만든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기조의 그런 기사일수록 이 순위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그런 기사를 많이 쓴 기자들을 좀 숫자를 세가지고 1등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들의 그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 단국대 의대 교수인데요. 자, 노 기자, 논란이 되니까 서민 교수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정말입니까? 예,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지 5일 만에 사과 글을 또 다시 한번 올린 건데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열성 지지층을 상대로 환자라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저께 올린 글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게 열성 지지자, 제가 서민 교수가 쓴 말이니까 일단 저도 얘기를 할게요. 문파라고 칭했던 것은 기자 폭행마저 정당화시키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향한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강 기자, 좀 전에도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바로 저 사진인데 저 모습이 저는 약간 좀 특이하다고 봤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죠? 예,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한눈에 봐도 이제 합성한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제 서민 교수가 울상을 짓는 표정에다가 유승준 씨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릎 꿇은 유승준 씨의 그 몸을 입힌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눈여겨볼 점이 유승준 씨의 저 사진의 배경인데요. 2015년에 이제 예전에 그 병역기 피해에 대해서 정말 반성한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다가 이제 방송이 끝났으니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욕설을 해가지고 이게 진정한 사과냐라는 진정성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굳이 이 유승준 씨의 그런 그때 방송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 과연 자신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정말 진짜 사과를 위해서 글을 올린 건 아니라 그냥 어떤 희화화 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좀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 기자 분석 능력이 대단해요. 아,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사건팀이 있어가지고 사건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좀 말을 덧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 기자가 서민 교수랑 아침 일찍 통화를 좀 해봤죠? 네, 글을 올렸길래 사과를 했다라고 해서 열성 지지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글까지 사과를 한 건가 싶어서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70% 정도의 정상적인 지지자들까지
모두 환자로 본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될 수 있게 글을 써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예.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렇게 또 울상을 짓는 모습을 합성을 한 걸 보고 저는 강 기자하고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습니까? 참 예.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예. 말 한마디 해가지고 저렇게 무릎 꿇는 사진에다가 자기의 울상인, 울부짖는 듯한 그런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놔야 되는가. 아니,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예. 그 생각이 맞지 않으면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일종의 조리돌림 끝에 이분이 예.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공격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서 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과의 글을 올리게 된 데는, 아무개 등 나의 지인으로부터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는데, 글쎄, 그것이 조언인지 예. 아니면은 당신이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 하는 협박성 조언이었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거보다 더한 말을 해도 보수 진영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좀 잘못 썼다고 사과한 거죠. 열성 지지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빠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들 지지자들이 미쳤다. 당신들은 환자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 거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 교수가 사과를 한 그 대상은 다수의 70%의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고 소위 우리가 문바들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들에게 사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과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저 정도는 너무 정말 지나쳤다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꼭 무슨 30%는 그렇고 70%는 안 그렇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쎄 서민 교수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사회인가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